끝에 오늘 수능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비록 하락했지만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는 많이 올라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상담 119 최리나입니다. 수능 때문에 1시간 늦은 7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언제나 119 저희에게 SOS를 외쳐주십시오. 전화 무료 문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3153-2613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centv.co.kr 저희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거기에 뉴스, 증권, 경제 순으로 폴더가 있는데 증권 폴더 아래쪽에 있는 바를 내려보시면 종목 상담 119 해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게시판 글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의 답변이 달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요. 서프라이즈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한 분께 추첨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선물 내용은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이제 뭔가 낙엽도 다 떨어졌고 센치해지는 이 초입의 겨울, 뭐 입동도 지났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오늘 따끈하게 시작이 된 미술 전시회입니다. 반고흐 인 파리라는 전시인데요. 반고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첨자 프로그램 종료되기 전에 발표를 할 겁니다. 많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해결사 두 분도 만나봐야 되겠죠?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그리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 팀장님 시장 하시지 않으세요? 7시라 가지고 평소보다 좀 더 야위신 것 같아요. 아, 그랬습니까? 네. 방금 먹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저녁 뭐 드셨어요? 부대찌개요. 부대찌개 먹었습니다. 아, 맛있겠다. 최병곤 위원님은 식사 전이시죠? 아, 저도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만 배고프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로 시작을 좀 할 텐데 저는 오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출근하면서 아직 뉴욕 증시 상황을 안 보고 회사에 들어왔었는데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다고 하고 이유를 보니까 재정 절벽 우려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불확실성이 다 완화되고 이걸 모멘텀으로 뭔가 시장이 갈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미 대선 후에도 제자리, 어라? 코스닥? 예. 이렇게 주춤하고 오늘 옵션 만기로 정신없는 사이에 보니까 코스닥이 8일 연속 기관은 코스닥에 아직까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최병곤 전문위원님의 키워드는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는 상황이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은 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거래소도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 하락폭이 적은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지만요. 하지만 주가가 반전을 좀 해줘야 될 정확한 시점에서 미국 시장의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전 저점을 좀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우리 시장이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미국 시장이 초기에 하락이 크게 나올 때는 하락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뒤늦게 반응하는 경우가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 대략적으로 지금 188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과연 깰 것인가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이 보면은 모바일 관련주의 상승이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는 기존의 모바일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게임 업종들, 모바일 게임 업종들이나 이런 쪽에 움직임이 많았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바닥권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나도 모바일 줍니다 하고 나타나면서 올라서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꽤 많아졌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이리버 같은 종목이나 네.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바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레인콤으로 또 알려졌었고 또 MP3 플레이어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기도 하다가 나빠진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네. 요즘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 개선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계속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책 테마. 정책 테마는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문재인, 안철수 관련주들이 또 마지막에 급반등을 하면서
박근혜 관련주들은 또 약세를 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계속 지속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1880 코스피가 지지하는지 알리버 등의 새로운 모바일 관련주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도 다시 좀 살아나는 오늘 문재인 테마, 안철수 테마 등이 눈에 띄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창범 팀장님은요, 키워드 먼저 좀 선 공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키워드로 이제 웨더독 현상, 경기 침체, 스마트 기기로 잡아봤습니다. 뭐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키워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웨더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많이 좀 들으셨죠? 항상 한 달에 한 번은 듣는 이야기입니다. 옵션 만기일만 되면 뭐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는데 네. 사실 오늘 시장도 보면은 코스피가 한 20% 빠졌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한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 정도 팔고 또 프로그램 국가 지자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크게 흔들렸는데 이렇게 외도덕 현상이 심하게 되면 대형주들의 어떤 시세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사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도 조금 오르고요. 내려갈 때는 급하게 빠진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조금 12월 동시 만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 GS건설의 그 8%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대우건설이나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뭐 검찰 조사 관련해서 하락한 거 있습니다만은 GS건설의 실적 자체가 거의 오늘 쇼 11% 급락했는데. 네, 11% 네. 급락을 했죠. 실적 자체가 거의 쇼크 수준입니다. 한 가지 저는 그냥 아이러니하게 대기업들 실적이 좀 안 좋거니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3분기 확인해 보니까 뭐 거의 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년 대비해서 속칭 말해서 반토막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말로 쉽게 했던 표현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잘 가더라 그 말 자체를 그대로 보여줬지 않나 보는데 전반적으로 아마 4분기에 대한 기대치 여전히 조금 낮아야 되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오늘도 코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보면 코스닥에는 모바일 기기, 전자결제 관련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오바마의 어떤 최대 수혜주라 그러면 바로 IT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IT 중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옵니다. 하나가 터치패널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FPCB라고 그러죠. 플렉스컴 그리고 카메라 모듈인데 전부 다 우리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플렉스컴이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모양이 상당히 좋은데 다행스러운 건 이 종목들이 실적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형주, 소형주를 접근할 때는 코스닥 IT 기업들 실적이 되는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은 계속 시장과 상관없이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번호 4371님, GS건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저희가 문자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전략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긴급한 종목에 대한 응급처치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긴급한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수화기 드시고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돈이 들지 않는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현대TV 홈페이지도 활짝 열려 있어요. santv.co.kr 이 창구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방송이 끝나도 글만 쓰면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상담의 답글이 달린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하루에 한 분 예술의 전당에서 오늘 막 오픈을 한 반고후전 보실 수 있도록 1인 2매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1인 2매 티켓을 드리려 합니다. 당첨자 발표도 오늘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언제나 그렇듯 전화 먼저 받아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세원셀론테 네. 4,170원요. 네네. 비중은요? 20%요. 월요일 날 상한가 가고 오늘 11% 급등했는데도 마이너스시네요. 이거 언제 네네. 사셨나요? 한 6, 7개월 됐어요. 6, 7개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근에 바짝 올라서 그래도 손실이 좀 줄어들고 계신 모양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 4,170원까지 올라올까 그게 궁금했어요. 매수가까지 언제 올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최병원 위원님부터. 예, 세원셀런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좀 많이 탔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의 급변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는 강도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특별한 방해 요소만 없으면 이 정도 분위기라면 당분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11월 5일날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는데 그때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주가가 흐지부지 되면서 더 이상 매수가 안 들어온다면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은 돌발적인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잠깐 반등을 하고 마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오늘 급반등을 해주고 또 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의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종가도 상승으로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수급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왕 지금까지 보유를 하신 거라면은 차라리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듯 해요. 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저항은 없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4,200원 정도의 짧은 저항이 한 번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약 5,200원 정도 가면은 또 다시 저항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200원에서 주가가 한번 주춤거릴 것이고 그 라인을 만약에 넘어가면은 5,200원 정도에서 또 주춤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이 딱 말씀하신 1차 저항 때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럼 매수가까지 오네요.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기간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보름 이내로 아마 그 가격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또 주가가 추가로 돌파를 한다든지 이렇게 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왕 기다리신 거고 또 네. 지금 사실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특별히 뚜렷한 어떤 다른 투자 대상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차라리 그대로 가져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 보름 이내에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아서 매수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4,200원 정도에서 돌파가 강하게 이제 되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분 더 의견 듣고요. 그래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더 질문을 받을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팀장님. 네, 제가 아까 같이 전화를 들었는데요. 네, 결론부터 일단. 결론부터 일단 보유입니다. 보유인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4천 본전만 되면 판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그냥 네. 본전이 올까요? 뭐 그러셨죠. 그 말 속에는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으시죠? 네네. 근데 5,000원대 사고요. 또 추가 매수해갖고 평균만 가가지고 4,170원이거든요. 네. 네네. 제가 조금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원셀로텍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 오늘 사실 공시가 하나 나왔죠. 원래 세원셀로텍 이야기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세계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계업종이에요. 기계업종이고 바이오 사업부가 있는데 이 바이오 사업부에서 사실은 개인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콘도로라는 제품인데요.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전임사항이 통과했다 하면 오늘 공시가 나왔을 겁니다. 통과했다 보는 것이고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완전 시판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 3상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그 기대감이 남아있다면 사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갖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직접적인 바로 원료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4,000원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4,000원 전에 있어야 됐던 주가인데 잠깐 차트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0월 31일 날 정확하게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부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바이오고 하나가 기계인데 실제적으로 매출은 사실은 기계 쪽에서 나옵니다. 플랜트 기계에서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바이오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때 바이오 사업 부문을 분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갑자기 급락을 했었고요. 이제 다시 10월 말 정도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제가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약간 발단 4,400원까지도 보입니다. 보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시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두 번의 상승 파동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시, 정보에 의한 상승이 좀 높기 때문에 상승의 속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판단할 때는 글쎄요. 한 3,800원, 4,000원 정도에서 조금 더 일본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틀었다가 간다 말씀드리겠고
쭉쭉 가고 안 가고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 투자 전략은 거래량이 조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욕심 조금 낮추시고요. 실제적으로 한 1개월 정도만 만약에 4,100원, 3,700원 밴드를 지켜준다면 조금 욕심내면서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보름 정도만에 지금 속도라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매수가 정도에서 욕심이 더 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안에 요 4,000원대 굉장히 안착하면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확실히 오는가 봐요. 시청자님? 네, 아이고 전화 끊으셨네. 좋습니다. 세원셀로텍 일단 매수가까지 보름 내지 한 달 안에 온다고 하십니다. 제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대륙재간이요. 대륙재관이요. 예, 예. 네, 매수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6,020원에 20%요. 오, 요거 6,000원대면은 며칠 전에 사셨나 봐요. 예, 요새 샀어요. 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너무 꼭대기에서 잡지 않았나 해서요. 예. 근데 왜 이제 어떤 부분에 마음이 좀 움직여서 매수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 부탄가스 안 터지는 거. 네네. 중국 진출, 그런 거 등등 봐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뭐 안 터지는 부탄가스 그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일단 결론부터 비싸게 사신 겁니까?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참 예. 애매한데요. 네. 현재로선 조금 비싸게 사시긴 했지만 상황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당장 급하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좀 싸게 사는 게 아무래도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한번 빠질 때 10월 달에 좀 많이 내려왔을 때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아마 거기서 이제 강하게 돌려 세우니까 아마 또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5,000원대 초반에서 6,400원까지 그냥 단숨에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가면서 좀 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의 급반전보다는 조금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특별히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또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많이 듣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특별히 나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좀 가져가시길 권하고요. 그럼 목표 가격이라도 좀. 목표가는 지금 현재로선 7,0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000원 정도는 예전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가격인데 네. 요번에 그 라인을 넘어간다라면은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 봐야지만이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7,000원 목표가 삼으시고 네. 좀 더 보시다가 나중에 가서 또 목표가 새로 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비싸게 산 감이 없잖아 있지만 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라는 분이 한 분 전문가 의견이셨었고요. 우리 하 팀장님은요? 네, 우리 투자가님이 느끼시는 대로 좀 비싸네. 불안한 가격에 사셨어요. 제가 아마 서울경제에서 대륙재간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 네, 같은데 저도 기억납니다. 예. 사실 제가 직접 맥스부터는 안 사봐가지고 불에 타는지 안 타는지는 검증은 안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대륙재간이 벌써 2년 전으로 제 기억납니다. 2년 전에 이미 맥스부탄 이야기가 나왔던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이제 부탄가스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 원래 경쟁사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태양산업이 있습니다. 태양산업과 이제 대륙재간이 사실은 대표적인 우리 휴대용 가스, 부탄가스라고 그러죠. 그 용기를 만든 회사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는 우리 투자관이 많이 아시는 대로 에어 로졸이라 그러죠. 실제 이렇게 얼굴에 화장품 관련해서 뿌리고 할 때 그것도 이제 ODM 방식으로 중국에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잠깐 차트 보면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륙재간이라는 회사를 약간 월봉 관점에서 보면 지금 월봉 보고 계신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연평균 20% 성장하는 기업이 맞고요. 계속적으로 중국으로 판로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더 비싸게 사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거 보면 또 마음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월봉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일봉을 보면 불안하지만 월봉을 보면 성장선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는 예.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글쎄요. 많은 글자도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요? 그런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 문제는 예. 마음고생 조금 하실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7,000원 증고점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7,000원에 대한 기술적 증고점도 되고요. 또 하나 걸리는 게 항상 주가에는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981억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주가가 10% 오르면 즉 7,000원대가 가게 되면 딱 1조 원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억이죠. 그럼 항상 똑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단위 회사의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0억을 가는데 약간 진통 과정이 예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6,000원 하회할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지더라도 좀 기다려 보시고 실제적으로 뭐 올라간다면 뭐 계속 시세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정 조금 조정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5,000원 500원 초에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아까 제가 월봉 관점에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계속적인 상승 트렌드는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잘하면 이렇게 10,000원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확실히 회사가 성장을 잘 하는가 봅니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비싸게 사시긴 하셨지만 한 분은 일단 단기 목표가 7,000원, 한 분은 중장기로 10,000원까지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네,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두 분이 아마 이따가 건설주하고요. 특별히 NC소프트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다양한 가격대 NC소프트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하고 문자가 좀 쇄도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전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전화 하나 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대림산업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81,000원에요. 요거 뭐 10월 달에 사신 거예요? 한 열흘, 그거 사고 나니까 계속 내리더라고요. 왜 하필 대림산업이 그때 마음에 드셨을까요? 그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지금 손실 오늘 특히 좀 많이 내렸죠? 예,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그러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지금 매수가 오면 파실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면? 네네네. 매수가 오면 팔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주가 이렇게 대형주가 무너지니까. 예, 최명건 위원님부터 먼저 결론.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반등 주면은 매도 타이밍 잡으시길 권합니다. 하지만은 예. 매도까지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매도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네. 여유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건설업이 상황이 어렵다, 아니면 뭐 조선업이 상황이 어렵다, 아니다 또 상황이 좋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만큼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없고 또 서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쪽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아파트나 이런 그런 주택 시세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바닥을 치고 있다, 한쪽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뉴스보다는요.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 판단하는 것이 역시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사실 모든 분석 자료들이 다 합쳐져서 거기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조금만 좋아지는 조짐이 보여도 바로 주가가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건설업 쪽에 보면은 오늘 GS건설도 그렇지만은 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결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횡보를 하면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고점 돌파까지 한번 만들면서 시도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화면상에서도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위에 굵게 표시된 것이 기관들의 보유 수량입니다. 여기서 9월 달에 한번 매수를 늘리면서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반응을 보니까 영 시원찮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내다 파는 모습이죠. 네. 그것은 결국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역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다 파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들은 결국 주식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도 안 좋다라고 보고 매도를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국내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종목들은 한 가지 약점을 잡히게 되면 계속 공매도 대상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통해서 얻어내려는 수익이 또 존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더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허. 지금으로서는 일단 반전을 줄 때 매도를 권하는데 네네. 당장 이렇게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형주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말씀하셨던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수가에서. 건접을 했을 때 네. 그때 매도를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1,000원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 근데 오면 곧바로 팔자. 그래도 다행히 올 수 있다는 얘기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하 팀장님의 의견도 동일하세요?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떤 부분이? 사이렌 올려야 되는데 하도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틈을 못 찾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건설 경기 안 좋고 수급 안 좋고 차트 다 깨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언덕은 하나 있죠. 네, 12월 19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항상 연초가 되면은 제일 먼저 국민을 위해서 복지에 관한 또 하나 가장 현실적인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 약간 이벤트 생각하시면다면 지금 건설주의 실적 부진 때문에 약한 거, 경기 안 좋아서 약한 거, 그리고 수급 안 좋아서 약한 거 다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어제 대림산업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죠. 그 비자금 관련해서 이슈만 안 나왔다면 요새 흐름이 좋았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뭐 지금 현재 수준, 가격 수준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네네. 오히려 조금 보유하신다면 항상 연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연초 효과. 올해 연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잠깐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건설주 한두 달 정도에 20% 움직이는 거 금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국내적인 이슈보다 해외 건설 생각하시면서 네. 좀 기다려 보시면 사실 뭐 제가 판단할 때는 85,000원, 9만원도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조금 더 마음은 안 좋지만은 마음 느긋하게 내년까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일단은 뭐 괜찮다. 그냥 들고 있자라는 분의 의견과 매수가면 역시 시청자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팔아버리자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럼 기다리시면서 지금 어차피 못 파시잖아요. 그죠? 네. 예, 매수가 정도 오면 그때 이제 고민이 다시 되실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이번엔 문자 가볼게요. 연관된 문자가 있어서요. 자, GS건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죠, 뭐. 끝번호 4371님 보고 계십니까? GS건설 매수가 72,800원에 비중 55%.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아까 하 팀장님이 오늘 급락했던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54,500원. 예,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매수가가 가격이 멀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서 잠깐 기술적 반등 시에 추가 부분만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단가를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앞서 대림산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매도 관점을 좀 고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추가 매수 가격대 좀. 추가 매수는 내일 정도에서 그냥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가매도 영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메이저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올 때는 사실은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매수 기조로 돌아서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뭐 소형주 같으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상관없이 반전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메이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그거는 단타 형태로만 보시고 반등이 많이 나왔을 때는 평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좀 줄이시는 쪽으로 아니면 매도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막 다시 또 다른 건설주 문의가 있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23만 원에 25%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묶어서 가죠. 뭐 끝번호 7358님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하 팀장님께서 좀 빨리 봐주시죠. 네, 건설주가 난리입니다. 사실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실적 쇼크 나오고 나서 15만 원을 이탈하는 수모를 당했다가 최근 한 2, 3일 정도는 조금 반등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바스켓 매도가 나왔던 겁니다. 섹터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동반 급락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물론 경험이 뭐 과거를 꼭 미래를 대변하지 네. 않습니다만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 사실 세계적인 화공 플랜트 업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의 주가 급락 오히려 매수 기회가 맞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요.
주식을 살 때 앞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건설 뭐 똑같습니다. 건설주 경기 안 좋다는 종목 살 때는 가격을 보고 사지 마시고 기간을 보고 사십시오. 즉 같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사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산다 생각하는 전략, 즉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반등하다 또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덥석 내가 정확한 가격을 딱 물어서 산다는 생각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에서 한 나눠보자. 가격이 무관합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신다면 지금 건설주의 급락,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면 저는 네. 오히려 향후에 20-30% 이상의 지금 가격 대비 목표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분할해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 그렇죠. 가격이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달에 한 번 사시고 다음 네네. 달에 한 번 사시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삼광유리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삼광유리 끝번호 7330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6만 원, 비중 50%. 와, 축하드립니다. 6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 7만 원 넘어서 7만 2천 원. 제가 진행하는 무슨 이제 마감 프로그램에서도 증권사 지점장님도 이게 뭐 그 글래스락인가 맞나요? 예, 추천을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저도 이 주부는 아니지만 주부 입장에서 글라스락을 써봤는데 좋죠. 예, 플라스틱은 사실 음식물 찌꺼기가 그게 남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요. 그렇지만 유리 용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주부들의 인기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주가의 흐름도 좋고 또 지금 추세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 또 수급 주체들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싸이가 미국에 강제 진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YG의 상승을 가늠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상당히 잘 나온다 이럴 때 그 주가의 상승을 가늠하는 것처럼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가늠하는 방법이 상당히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근데 삼광유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주부님들이 글라스락 써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은 성장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광유리도 지금 현재로선 전고점 72,000원권 정도에서 한 번쯤은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을 잘 넘어가신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9만 원대, 8만 원대를 넘어서 9만 원대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지금은 그대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좀 상승했던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부를 챙기고 밑으로 잠깐 내려왔을 때 다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광유리 꽉 쥐고 있으십시오. 자, 지금 시각이 7시 29분. 저희 한 30분도 이제 채 안 남았어요. 방송 시간이요. 하창범 팀장님께 잠깐 0에서 9까지 숫자가 하는데 하나만 좀 꼽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에서 9까지. 숫자요? 네네. 저는 5 하겠습니다. 왜요? 그냥 아무 생각나는 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반고흐전 있잖아요. 반고흐인 8위 끝번호 휴대전화 번호 끝번호가 5번인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한 분 선정해서 마지막에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팀장님이 5번 뽑아주셨어요. 자, 5번 뽑아주신 하 팀장님께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NC소프트 문의하신 분들 잘 봐주십시오. 끝번호 6828님은 21만 원에 80%, 끝번호 3053님은 21만 원에 50%, 그리고 끝번호 1417님은 그냥 가격과 정보는 안 주셨는데 기관 매도가 이렇게 심해서 걱정입니다. 손절할까요? 한 분은 희망이 없는 건지 투매해야 합니까? 또 다른 한 분은 우량주가 이렇게 급락하는데 진짜 못 믿겠네요. 21만 원에 사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회적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저도 사실 NC소프트 계속 21만 원 정도는 사도 된다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밀렸죠. 네, 예. 근데 오늘 저는 이게 어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 오늘 NC소프트의 급락 이유는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상증자 루머가 돌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현금성 자산이 한 4천억 정도 있고, 또 김택진 사장 본인의 어떤 현금성 자산도 2천억 이상 있다면 굳이 지금 유상증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근데 그런 시장 루머, 황당 루머가 돈 것도 있고, 원래 NC소프트는 실제적으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애널리스트의 시각차도 좀 다르고요. 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길드워트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히 달라가지고 목표가를 좀 낮춘 흐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적으로 NC가 말이 좀 많았던 종목이죠. 상반기 정도에 그 넥슨 김정주 회장과 어떤 지분을 팔면서 현금 뭐 쓸래 그러다가 네, 맞아요. 어저께 이제 부산 멕시코에서 M&A 김택진 회장이 M&A 가능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의 급락 자체는 일단은 기관이 털어내기 위해서 손절성 그리고 NC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가격대에 좀 손절성 매도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차트 보면 왜 손절인지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네. 자, N소프트의 최근 2년간의 주가를 보는데 맞습니다. 딱 21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긴 기간 보유하고 있던 가격들이 실제 오늘 딱 이탈하게 되니까 이거는 바스켓 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바스켓 매도. 투자자별 동향에 본다 그래도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았으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같은 경우들이 딱 일순간에 팔았다는 건 네. 오히려 바스켓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은 저는 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얼마요, 얼마? 기다린 기간 말씀하십니까? 뭐 가격, 기간 다 제가 NC 아닙니다. 소프트-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이 NC가 짱났다 생각했으면 하한가 가야 됩니다. 근데 왜 하한가를 안 갔다는 것 자체는 왜 그러냐면 시장에 루머가 됐든 간에 유상증자 루머 되면 거의 90% 이상의 하한가에 마감을 하는데 네. 장중한테 하한가를 터치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한가를 안 갔다는 것은 바스켓 손절 물량의 영향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실제 오늘의 주가는 너무 과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시간이 문제지 21만 원 회복 가능성은 열어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오히려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갭상승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뭐 바로 여기서 22만 원 회복하지 못하겠죠. 워낙 수급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하지만 긴 그림에서 본다면 N소프트는 그래도 자기 게임 강자 넥슨과의 M&A 효과 자체를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다. 그렇게 좀 희망적인 말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NC소프트 오늘 진짜 안 좋았더라면 한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주 묶어서 한번 가볼까 해요. 삼성중공업 37,422원 정확하게 평단가 보내주셨죠. 20% 갖고 계시다라면서 뭐 목표가, 손절가 등등이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한편 현대중공업을 26만 원에 사신 분 비중은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언제쯤 매수가가 올까요? 라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가격은 21만 5천 원. 역시 오늘 조선주도 좀 빠졌죠. 예, 조선업종도 지금 건설업종하고 합쳐서 상당히 네. 좀 어려운 구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이나 아니면 석유의 신규 수요 죄송합니다. 시추 수요하고 맞물려서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벌크선이라든지 화물선 이런 쪽에는 수요가 많이 적어져 있습니다만은 드릴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추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의 특수선에 대한 수요는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좀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목표가를 4만 원에서 4만 2천 원권까지 한번 끌고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삼성중공업. 예,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쌍바닥을 찍으면서 바닥을 탈출하려는 조짐도 있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조선주가 모두가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선주도 서로 간에 상황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설업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아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전망이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완전히 역배열 상태로 하향 추세를 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이 종목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려고 하는 조짐도 있고 또 실제로도 조금씩 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현대중공업 자체를 장기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26만 원 정도면은 사실 좀 업황이 살아나고 상황이 좋아질 때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장기 보유를 가셔서 본전될 때까지 들고 가시거나 네. 아니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 반전 나올 때 삼성중공업으로 좀 갈아타신다든가 네. 아니면 또 다른 업종 IT 쪽이나 모바일 쪽을 한번 갈아타신다든가 이런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을 가지신 분은 4만 원까지 수익 전망을 해주셨지만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차라리 괜찮은 삼성중공업 내지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곧바로 7469님의 종목, 종목은 아직 아니지만요. 대우조선해양 매수해도 될까요? 된다면 매수가 알려주세요. 이거는 하 팀장님이 봐주시죠. 네. 삼성엔지니어링 고맙다고 또 문자 왔어요. 네, 기다려보세요. 올라갈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조선조, 조선조하니까 다 같은 배 만드는데 생각하시는데 배 중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말씀한 대로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은 국내 구축함이라든지 잠수함도 만듭니다. 잠수함 우리 국내 해군의 주력 잠수함이죠. 장보고함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고 최근에 이 대우조선해양이 슬금슬금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냐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잠수함에 대우조선해양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경합을 좀 벌리다가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입찰이 넘어갔다 그럽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실제적으로 다른 조선업황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한 11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억 달러.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달성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가져왔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매수 의견이죠.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를 보면 조금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선을 끊어버렸네요. 이 선을 만약에 먼저 없애보겠습니다. 없애보면 실제적으로 지금은 단순하게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볼 때요. 한 23,000원 정도에서 바닥도 좀 다진 것 같고 또 21선이 조금 돌아서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선을 끊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렌드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렌드 라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추세선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한 10개월 정도의 대우조선해양 제가 선을 끊어놨지만은 올라가다 자꾸 밀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런 선이 있었네요. 예. 그렇죠. 지금 올라가게 되면 하필이면 26,000원에 있는 61선에 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네. 관점에서 매수 의견하는 관점에서는 한번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오늘 개바닥해서 조금 한테 보았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 21선이 돌아서는 걸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23,5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히려 23,500원 밑에 왔을 때 오히려 조금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 정도 들어가 보자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네네. 기술적 반대 연장이기 때문에 매수하더라도 항상 목표가는 좀 낮게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목표가 짧게 조금 더 빠지면 일단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요. 자, 이번에 게임주로 갑니다. 끝번호 5170님. 끝번호가 5번이 아니시네요. 자, 컴투스 7만 원에 15%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신 분에 이어서 현재가는 6만 5천 손실권이시고요. 3156님께서 게임 하이 분석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만 문자가 오셨는데 손실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게임 하이 먼저 가보죠. 예, 게임 하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세를 타다가 갑자기 꼬꾸라져가지고 아마 위쪽에서 사셨다면 손실이 크실 단계인데요. 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초기 국면에서 상승을 하다가 꺾어진 거기 때문에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넥슨을 대변하는 주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넥슨에 대한 신비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넥슨 자체가 게임 하이에 대한 그 지분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바일 게임 쪽으로서의 어떤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다면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맞겠고요.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많이 난다면은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셔라.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게임하이 추가 매수. 네. 예, 컴투스는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잘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흐름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좋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7만 원권에 사신 건데 사실은 제일 꼭대기점에서 사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 주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중장기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고점을 찍는 징후가 고점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크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반전을 했을 때 그 고점을 못 넘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그 종목은 약세를 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게임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못 넘고 밀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2달 정도를 계속 박스권을 형태로 형성을 하면서 돌파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번에 요 며칠 사이에 또 못 넘고 밀리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은 상당히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깨고 내려갔을 때는 과감하게 사실 매수가가 아주 낮으신 상태 같으면 이걸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만은 네. 뭐 들으셨다시피 지금 매수가가 제일 꼭지점 부분이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슈넬 생명과학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1,035원에 20% 오늘 상한가 같지만 손실권이셨고 10월 마지막
말쯤에는 670원까지 밀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급하게 밀렸다가 오늘 상한가까지 간 이유는 제가 궁금하네요. 상콤한 진단 부탁드린다고. 상큼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 마세요. 이런 주식은. 제가 왜 무슨 상권맛이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냐면,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슈넬생명과학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이 임자가 있는 주식이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 주식 압니다. 안다는 것 자체는 누가 핸들링 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뭐 M&A 관련해서 이런 어떤 한다 안 한다, 매각 추진한다 안 한다는 주식들을 만약에 단순 기대감만으로 또는 차트만 보고 접근하시면 완전 당합니다. 당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거는 완전 그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속칭만 해서 이거는 대놓고 말하는 작전주입니다. 세력주기 때문에 항상 뭐 상한가 같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급락할 수도 있는 게 슈넬생명과학이다. 제가 너무 혹병 아닌 혹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셨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샀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아. 지금 미리 먼저 엄포를 좀 넣어드린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차트 이 정도 보면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를 보입니다. 상한가, 하한가 상당히 많았고요. 중간중간에 무슨 최대 주주 지금 매각한다, 만다 그렇게 많았고 또 한때는 안철수 관련주에도 좀 묶였었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바이오 기업으로 뭐 인수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전체적 흐름 자체는 사실은 그건 우리 투자가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네. 그 알 수 없는 거를 차트를 보면서 분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정보 없으면 절대 매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뭐 시세 움직임들을 판단해 보시고요. 목표가 손절가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기다려 보셨다가 실제적으로 뭐 어느 정도 손해 안 보는 가격이다 싶으면 그때 저는 그냥 청산하라고 아주 네. 주식 상담 같지 않은 주식 상담을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있어서 사는 자, 파는 자, 그 수량과 가격이 맞아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형성되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는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끝번호 9918님께서 아직 안 사신 것 같아요. 이원 혹은 SK가스 매수해가지고 연말까지 갖고 가고 싶은데 괜찮나요? 했는데 이원이라는 종목은 오늘 7.3% 뛰면서 신고가를 냈고요. SK가스는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10% 이상 급등한 양상입니다. 요즘에 이쪽이 참 좋은데. 예, 어쨌든 뭐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통해서도 셰일가스에 대한 네. 뭐 추천은 여러 번 드렸었고 네. 또 저도 뭐 SH에너지는 죽도록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맞아요. 예.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스 관련주는 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SK가스도 그렇고 이원도 그렇고요. 또 오늘 SK 셰일가스 수입 소식이 들리면서 또 주가가 급반등을 탔는데 이원을 가셔도 되고 SK가스를 가셔도 됩니다. 다만 SK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반등을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부담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원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좀 정말로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지금은 정말로 가급적이면 무조건 올라가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SK가스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공격적이라도 좀 큰 수익을 노리신다.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신다면은 이원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괜찮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멜파스 더 받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많은 분 상담 요청하셨지만 저희가 답변 못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방송 끝나면 사실상 끝납니다. 근데 설경제 TV 홈페이지는 저희 방송 끝나도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cntv.co.kr 들어가셔가지고요. 저희 뉴스 증권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 상담 119 프로그램 콕 클릭하시면 이제 게시판이 나옵니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두 분 전문가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 문자 보내신 걸 그대로 글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시면은 답글이 반드시 달립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 발표할게요. 끝번호 5번으로 끝나시는 분 중에 오늘 4715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하 팀장님이 막 뭐라고 하셨는데 슈넬 생명과학, 예, 이분이 추첨에 당첨이 되셨어요.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 다음번에 조금 더 괜찮은 탄탄한 종목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예술의 전당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셨던 최병건 전문가님, 하창봉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식쇼 스트라이크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